원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원담, 차남은 원희, 삼남은 원상이었습니다. 장남인 원담은 자애로웠으며 삼남인 원상은 미모가 빼어났다고 하는데 차남인 원희는 엄청 평범했는지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조차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원소의 후처 유씨는 원소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는 잘생긴 원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세 아들 중 유독 삼남인 원상을 아꼈고 항상 원소에게 원상의 재능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물론 원상이 후처 유씨의 소생으로 원담과 원희와는 나이 차가 꽤 나는 이복 형제 사이였다고 하며 당연히 유씨는 원상이 자신의 친아들이었기 때문에 원상을 원소의 후계자로 만들려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소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신과 닮아 잘생긴 원상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자신이 총애하는 후처 유씨에게도 지속적으로 원상을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되자 원상을 기특하게 여겨 장차 원상이 자신의 뒤를 이을 수 있도록 후계자 구도를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장남인 원담을 자신의 형의 양자로 삼아 후사를 잇게 만든 다음 청주자사로 임명해 청주지역으로 보냈는데 당시 조수는 원상을 후계자로 만들 목적이면 원상에게 군권을 주면 안 된다고 간언하였으나 원소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각각 한 줄을 맡게 하여 능력을 살필 거라고 대답했기에 저수는 화가 여기서 시작되겠구나 라고 한탄했다 합니다. 구주 춘추에 따르면 청주로 간 원담은 홍선찬의 장수 전해와 북해태수 공룡의 군대를 모두 격파해 쫓아내는 군제를 보여줬기에 청주 백성들은 원담을 지도자로 추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담은 의심이 많아 가까운 자의 말만 믿고 받아들인 데다 뜻이 방자하고 사치스러웠으며 농사일의 어려움을 몰랐다고 하니 청주 지역을 성공적으로 평정했으나 통치하는 부분에선 실패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담은 간사하고 아첨하는 소인배를 곁에 두고 왕수 같은 충성심과 재능을 갖춘 신하에게는 형식상의 관직만 주었으며 원담의 처남은 도둑을 잡는다는 핑계로 전야를 노략질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담의 명을 받은 장수들이 각 현에서 병사를 모집하였는데 뇌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 병력을 면해주고 뇌물을 주지 못하는 자들만 끌려가니 징집된 자들의 태반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담이 다스리던 청주는 부패가 만연하고 행정이 개판이었기에 1만호가 거주하는 고을에서도 호적에 오른 자가 수백 명도 되지 않아 세금을 거두는 것은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담이 빈객들을 접대하고 명사들을 공경하며 현명한 선비들을 청주로 초빙하였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소가 조조와 관도대전을 치를 때의 기록을 보면 원소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원담만이 원소의 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원소는 원담의 군제를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안 중에 원희는 견씨와 결혼을 하였고 이후 유주자사에 임명되어 유주로 떠나게 되었는데 견씨는 업에 남아 시어머니를 봉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원상과 원담이 조조에게 박살나기 전까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선 원희는 유주에서도 진짜 어떠한 활약 없이 공기처럼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안 7년 원소의 가신인 신배와 봉기는 곽도, 신평과 권력을 두고 다투었는데 그 와중에 병에 걸렸던 원소가 후계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급사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담이 장자이기 때문에 원담을 원소의 후계자로 삼고자 했으나 원소가 총애했던 삼남 원상을 지지하는 신배, 봉기 등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곽도, 신평이 원담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원담이 원소의 뒤를 이으면 자신들이 해를 입을 것을 걱정해 원소의 유언을 침탁하여 원상을 받들어 후계자로 세워버립니다. 이에 원담은 군을 이끌고 여양에 주둔하며 스스로 고기장군이라 칭했는데 이는 자신이 원소의 진짜 후계자라는 것을 공포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과거 원소가 발해에서 처음 병사를 일으켰을 때 스스로 고기장군이라 칭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후계자 자리를 둔 다툼으로
원담과 원상의 사이는 갈라지게 되었는데 둘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전 위협적인 군세가 접근해 옵니다. 건한 7년 원소가 죽자 조조는 군을 일으켜 북상을 시작했고 이에 조조의 군대와 먼저 접촉하게 된 원담이 원상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자 원상은 약간의 병력과 공기를 원담에게 보내줍니다. 원담은 원상이 보내준 지원 병력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원상에게 더 많은 병력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신배 등이 의논 끝에 주면 안 된다고 간언하였기에 원상은 지원군을 보내주지 않았고 이에 원담은 분노하며 공기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조와 본격적으로 전투를 벌이기 전에는 원담과 원상 둘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었지만 조조가 하수를 건너와 원담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원상은 신배에게 업의 수비를 맡기고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원담을 도와주러 갑니다. 이렇게 원담과 원상의 연합군은 여양성 근교에서 건한 7년 9월부터 건한 8년 2월까지 조조의 군대와 크게 싸웠는데 수차례 패하여 업까지 후퇴하였으나 결국엔 원상이 직접 조조의 군대에 역습을 가해 조조를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조조가 물러나자 원담은 원상에게 내가 조조에게 진 것은 군대의 갑옷이 낡았기 때문이다. 지금 조조는 패조하고 있고 조조의 무리들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강을 건너려고 할 때 기습한다면 괴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병사와 갑옷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원상은 원담을 의심하여 병사와 갑옷을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담은 크게 분노하며 원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게다가 타이밍이 맞아떨어져 당시 조조는 형주를 정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기에 원담은 부담 없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모두 끌어모아서 원상을 공격하였으나 업을 기반으로 삼은 원상의 병력을 이길 수 없었고 크게 패하여 평원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이에 원상은 평원을 포위하여 맹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곽도가 원담에게 조조를 끌어들여 원상을 공격하게 한 뒤 둘이서 박터지게 싸울 때 병사를 모으고 영토를 확장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원담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상황이 점차 가되자 결국 곽도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여 원담의 사자인 신비가 조조를 찾아가 항복의 의사를 전하니 조조는 매우 기뻐하였고 건한 8년 10월 군대를 일으켜 여양으로 진군하니 원상은 평원의 포위를 풀고 업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원상의 장수 여곽 요상이 원상을 배반하여 조조에게 기부하였는데 원담은 이들을 자신의 휘하로 들어오도록 종용하기 위해 몰래 장군의 인수를 새겨 여왕과 여상에게 줬다고 합니다. 조조는 이를 알아차리고는 원담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 여겨 자신의 아들 조종과 원담의 딸을 혼인시켜 원담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 군대를 이끌고 물러납니다. 조조의 군대가 물러나자 원상은 신배에게 업을 맡긴 뒤 다시 평원의 원담을 공격하기 위해 출진하였고 그 사이 조조는 군을 이끌고 진격해 업성을 공격합니다. 조조가 업성에서 치열한 공성전을 치르는 사이 원상은 업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와 조조를 공격했으나 조조는 원상을 공격해 처참하게 무너뜨리니 원상은 중산 지역으로 도망쳐버렸고 결국 업은 조조에게 함락됩니다. 조조가 업을 포위한 시기에 원담은 강릉, 안평, 발해, 하간 지역을 공격해 점령한 뒤 중산에 있는 원상을 공격하니 원상은 고안 지역으로 달아나 원희와 합류하였고 그 사이에 원담은 원상의 수하들을 모두 흡수합니다. 이렇게 원담이 조조와의 약속을 어기고 군을 이끌고 여러 지역을 점령하며 세력을 불리자 조조는 원담을 꾸짖고는 원담의 딸을 원담에게 돌려보내며 혼인 관계를 끊은 뒤 원담을 공격하기 위해 군을 진군시킵니다. 이에 원담은 평원을 공격해 점령하고 남피를 병합한 뒤 직접 영주에 주둔하여 조조와 맞서려 했으나 조조의 막강한 군세에 겁을 먹었는지
남피로 달아나 청하에 주둔합니다. 건한 10년 정월 조조의 군대와 원담의 군대가 격돌했는데 위서에 따르면 전투는 아침부터 시작해 한낮에 이르기까지 한가름 나지 않았으나 조조가 직접 북채와 북을 잡자 그것을 본 병사들은 분발하며 싸워 원담군을 격파했다고 합니다. 전투가 끝난 뒤 조조는 원담과 그 처자식을 모두 죽였고 원담의 측근이었던 곽도의 목도 베어버립니다. 원인은 기록이 부족해 원상과 원담이 조조와 치열하게 싸울 때와 자기들끼리 내전을 치를 때에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휘하 장수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온가의 폐색이 짙어져 배반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상황이긴 했으나 원인은 제대로 조조의 군대와 사오 보기도 전에 부하 장수 초촉과 장남에게 공격을 당했고 이에 원인은 원상과 함께 오한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한의 우두머리인 답도는 친원소 세력이었고 그는 원상과 원희를 두텁게 대하며 군사를 지원해 주었고 이에 원상과 원희는 변방을 여러 차례 침입하며 다시 영토를 재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건한 12년 마침내 조조는 오한을 토벌하기 위해 군을 일으켰고 백랑산에서 우연히 적과 마주쳐 전투를 벌였는데 답돈을 포함한 수많은 오한족 간부들을 참살하는 대승을 거두었기에 원상과 원희는 또 도망쳐 요동으로 향합니다. 전약에 따르면 원상은 요동의 군벌인 공성강을 만나기 전 원희를 불러서 이제 요동에 도착하여 공성강과 반드시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형님과 함께 공성강을 공격해 죽여버리면 요동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모의를 합니다. 하지만 공성강도 원상과 원희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복병을 심어둔 다음 원상, 원희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원상과 원희는 공성강을 만나기 위해 들어오자마자 포박되어 얼어붙은 땅에 꿇어앉혀졌는데 원상은 당당하게 날씨가 추우니 앉을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공성강은 이제 머리가 말릴 길을 가게 되었는데 앉을 자리를 구해서 무엇하겠느냐 라고 외친 뒤 원상과 원희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원담은 유비와 인연이 있는데 과거 유비가 원담을 무죄로 추천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비가 조조에게 패한 뒤 원소에게 몸을 위탁하러 왔을 때 원담은 직접 보기를 이끌고 가서 유비를 맞이했다고 하며 급히 원소에게 사자를 보내 이를 알렸다고 합니다. 원상과 원담이 한창 내전을 치룰 시기 유표는 원담에게 편지를 보내 원상과 화해하라고 종용했으며 신배도 원담에게 편지를 보내 간신 곽도를 죽이고 원상과 힘을 합치자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전략에 따르면 이미 원담의 세력은 곽도가 중추가 되어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 원담은 협박당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담은 신배의 편지를 받고는 슬퍼져서 성 위에 올라가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원담, 원희, 원상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